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A형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경력기술서 컨텐츠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물경력에 대한 영상을 여러 형태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물경력이냐 아니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포인트가 아마 이걸 텐데, 물경력을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경력기술서를 작성해보는 겁니다. 이 경력기술서를 작성해보면 물경력이냐 아니냐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좀 이해를 돕고자 판서를 하고 있는데, 이 끽끽거리는 소리가 되게 좀 듣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좋은 칠판을 세트하니까 오늘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물경력에 대한 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 차례로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오늘은 경력기술서를 어떻게 쓰냐,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같은 경험도 물경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예시를 하나 가지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경력기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요소가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설명드렸는데 이 영상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이거 꼭 다시 한번 보시고, 경력기술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은 4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뭐죠? 자, 1번 기간, 2번 성과, 3번 역할, 4번 역량. 자, 이 4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간, 성과, 역할, 역량. 뭐 양식이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더라도 이 내용 중심으로 서술하시는 게 가장 좋고, 면접관 입장에서 전달이 잘 되고 궁금한 내용들이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사례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이기도 하고 좋은 경력이고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 물경력으로 비춰지는 그런 케이스를 하나 들고 와봤어요. 자, 제가 이거 하나하나씩 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간은 뭐죠? 그 일을 했던 기간. 근데 이게 이력서에 있는 기간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력서는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을 적는 거고, 경력기술서는 그 안에서도 성과를 기준으로 이 성과를 냈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 6개월 이상으로. 프리랜서나 컨설턴트처럼 프로젝트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좀 예외예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과입니다. 성과의 핵심이 뭐죠? 하우 플러스 리저트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하우 플러스 리저트로 적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리저트의 수치화입니다. 이 숫자로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경력을 대부분 물경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경력이 진짜 물경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접관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류나 리스크를 해지하고 회피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수치화 또는 결과물 형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성과에 적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실제 사례 예시인데요. 물론 저희가 조금 개인의 사례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제가 내용을 각색을 했는데, 자, 지금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간은 7개월 정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과를 보면은 이분이 마케팅 관련된 경험을 지금 경력기술에 작성하신 건데, 그로스 해킹 전략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과입니다. 성과. 사실 뭐 많은 분들 마케팅 대행사나 뭐 마케팅 관련된 직무하신 분들,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 다 뭐 이런 거 하죠. 구매 고객 분포도 분석, 이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홈페이지 트래픽 증가를 위한 랜딩 페이지 템플릿 개선 개발, 이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 고객 분포도 분석을 해서 뭐가 바뀌었냐, 그리고 트래픽 증가를 위한 랜딩 페이지 템플릿을 사용해서 뭐가 바뀌어졌냐, 뭐 사람들이 유입이 늘었다든지 전환이 빨라졌다든지 행동 흐름이 개선됐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밑에 있는 뭐 내용들 지금 다 비슷한 내용이고, 이 경력기술서를 봤을 때 또 문제가 뭐예요? 역할과 획득 역량, 역할과 역량에 대한 내용이 비어 있어요. 이게 진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성과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과만 기록을 해. 근데 성과조차도 숫자나 결과물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가 했던 행동들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인데요. 지금 여기에 작성한 저 성과라는 것은 사실은 역할에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역할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고, 그 내용들 내가 이런 거 했고 저거 했고 라는 것들은 다 역할로 집어넣으시고, 저걸 통해서 완성해낸 가장 강력한 성과 하나만 한 줄로 하우 플러스 리저트 형태로 성과에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은 되게 쉬워요. 많은 분들이 작성하시는 대부분이 그냥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도 물론 잘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으로 경력기술서 경력분들이랑 컨텐츠를 계속 다룰 때 예시로 보여드릴 거니까, 오늘은 일단 가장 중심이 되고 여러분 자주 하는 실수만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역할과 역량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역할은 뭐예요? 내가 한 거, 실제로 내가 하는 행동들이죠. 자,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정확히 3C와 4P라고 했을
때 4P로 규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C, 4P 분해를 해야겠죠. 경력이 3C, 4P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역할과 역량은 어떻게 달라요? 역량 구조도 역량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진짜 잘 모르는 신입분들이 그렇게 쓰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스킬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로스 해킹 전략 계획을 수립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스킬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뭐 GA 프로그램을 다뤘겠죠. 뭐 그게 뭔지 모르시는다 그러면 제가 할 말 없는데 구글 애널리틱스라 그래서 홈페이지를 분석하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가 아니더라도 네이버가 됐건 뭐 페이스북, 인스타가 됐건 뭐가 됐건 SNS로 뭔가를 했다라면 그 SNS의 행동 흐름을 분석하는 수치화된 모델이 있었을 거예요. 고객의 흐름을 분석하는 도구 사용 기술을 획득 역량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브랜드 캠페인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유명 인플루언서와 콜라보 추진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획득한 역량은 뭐예요? 유명 인플루언서를 접촉할 수 있는 루트, 채널, 계약 방식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컨텐츠 기획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뭐 주의해야 될 점이나 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스킬들을 역량에다가 작성하시면 아주 잘 작성된 경력 기술서입니다. 이렇게 작성해 보기 전에는 이 경력이 물경력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까지 해보시고 물경력이다 아니다를 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경력 똑같습니다. 근데 성과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7개월간 신규 SNS 채널을 통한 유입 및 구매 전환 120% 향상.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는 뭐죠? 하우 플러스 리저트. 하우가 뭐였어요? 신규 SNS 채널이죠. 그리고 리저트는 뭐예요? 유입 및 구매 전환 120% 향상. 숫자로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역할을요. 아까 먼저 보였던 내용을 보면 구매 고객 분포도 분석, 홈페이지 트래픽 증가를 위한 뭐 랜딩 페이지 개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특화돼서 했던 일이 뭐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매주 브랜딩 관련 맞춤 이미지, 키워드 설정을 했어요. 사실 마케팅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설정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역할에도 성과처럼 뭔가 채널 유입이 20% 상승했다. 그리고 만족도 25% 상승했다. 이것조차도 어떻게든 수치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분이 처음에 저렇게 적으셨다가 저한테 이제 그 아주 따뜻한 조언을 얻으셨어요. 이직 체인지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프랙티스를 합니다. 지금 빨리 이직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직 체인지업으로 오세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했냐? 신규 고객권 확장을 위한 예산 설정 및 관리. 자, 예산 설정 자체를 뭐 어떻게 했냐 막 뭐 적으려면 많이 적을 수 있겠지만 일단 예산 설정에는 굉장히 구체화된 행동 안내를 분명하게 적어놨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역할이 상품 만족도를 상승 25%나 상승시키기 위해서 300명의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구체적으로 몇 명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설문조사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 있죠. 저는 이거를 정말 잘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경력기술서라는 것 자체가 내 핵심 결과를 요약 압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게 하우 플러스 리저트예요. 성과를 우리가 하우 플러스 리저트 이렇게 했죠. 근데 역할에도 그 세부적인 하우 플러스 리저트를 적고 이것 안에도 또 이 하우에 대한 하우 플러스 리저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여러분의 경력 기술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역량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GA 전환율 분석 로직을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체들과 같이 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외주 업체 관리에 계약서 작성하는 프로세스, 방법, 양식 등을 알게 됐다. 이때 되게 중요한 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관련하게 됐다. 여러분들 경력을 하시면 반드시 프로세스에 대한 거, 그리고 도구, 툴이죠. 도구와 시스템, 그리고 법. 이 세 가지 정도는 이 획득 역량이라는 곳에 넣어줘야 될 구체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경력기술서의 한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물경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느끼시기보다는 최대한 필살기를 기준으로 뽑아보시고 그걸 3C, 4P로 수치화 드릴다운을 해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경력기술서로 표현을 해봤더니 몇 개나 나오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직무와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해보시고 물경력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물경력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시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성과가 시간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사실 경력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의 경력을 진단하고 문서화시키는 내용이고, 이번 달을 면접에 대해서, 경력에 대한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기초부터
경력의 심화 버전까지 기초부터 프랙티스까지 전부 다 다루는 면접 101 클래스를 저희가 요 진행 방식이나 이런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고 여러분의 커리어에 굉장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슈퍼위크니까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면접왕 이용 채널에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셨던 거나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최대한 상세하게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최대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신입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경력분들은 더 이상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